우리 N년차 셀리니 주주님께서 주주 대표님께 작은 제안 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중요한 자료와 함께 정말 우리 주주님들께서 우리 셀트리온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정말 이런 싱크풀이라는 토론방이랑, 그쵸? 어느 회사가 이렇게 많은 주주분들이, 물론 이 안에 공매도의 뿌락지들과 공격을 많이 받고 있고 속상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많은 주주분들께서 셀트리온을 지키고 사랑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먼저 아주 죄송하지만 주주 대표님께 작은 제안 드리겠습니다. 금일 주주 대표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안의 글을 남기게 되어 죄송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주주님께 드리는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면담 결과를 이제 싱크풀의 게시판에 올리면 공시 위반 사항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직접 회사에서 주주님께 드리는 글로 게시하는 방법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청원 관련은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 돈 내고 내 돈 맞고만 하더라도 셀트리온에서 원가에 국내에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40만원, 50만원이면 솔직히 이거 해외에서 수입하려고 하는 그 단가가 얼마죠? 케미칼, 케미칼, 경공 케미칼 70만원에서 80만원 얘기 나오겠지 않나요? 그쵸? 원가에 40에서 50을 공급한다고 하면 충분히 내 돈 맞고 이렇게 청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청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어쨌든 그 청원에 대해서 회사 임직원 분들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것 같고요. 이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거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마지막으로 좋은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싶어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좋은 결과물이 없어 죄송합니다. 아주 당연한 거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긴급 허가도 났고 수입업체에 약도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죠. 덱사메디카 인도네시아 식약청 약품 리스트에 레키노라가 등록되어 있는 아주 소소한 정보라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식품의약국이죠. 여기 보면 레키노라 그리고 덱사메디카 인도네시아 보이시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출 소식이 들려오겠죠.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인도네시아 수출 소식 중요하죠. 그리고 차분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승인이 나면서 수출 소식들이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시간의 차이만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께서 이 글을 보는데 정말 많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1차 접종한 국가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이 거세되는 소식입니다. 일주일 동안 영국과 이스라엘, 독일 등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343만 명, 무려 신규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일주일 동안 343만 명. 엄청나죠? 진짜 1차 팬데믹, 2차, 3차, 4차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방대본에서 노출 예방, 추가 전파 최소화, 델타 확산 막겠다. 이 델타 확산을 막으려고 한다면 백신만으로는 역부족이죠. 이미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스라엘 급증하고 있죠. 화이자에 대한 백신에 대한 그쵸? 그리고 영국, 그리고 미국,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백신을 많은 국가가 투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파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쵸? 무엇보다 이제 치료제가 중요하겠죠. 그쵸? 치료제로 사람한테 그렇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몸속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숙주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바이러스가 숙주가 필요할까 사람 몸속에서 막 퍼뜨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갖다 때려 박아가지고 바이러스를 바로 그냥 사멸시켜야죠. 그쵸? 백신으로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일단 어느 정도 하고 확진이 난 사람들을 바로 치료제로서 때려 부어서 바로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치료제에 대한 투여범위에 대한 확대가 무척 필요하겠죠. 그래야 바이러스가 잡힐 거라 생각을 하며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로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지금 방역에 대해서 그 방역에 대한 단계 수만 올린다고 이게 잡히는 게 아니죠. 그쵸? 오히려 경제적으로 파급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치료제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진단키트와 그쵸? 일본 정부 중앙체조합 칵테일 코로나19 치료법 승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리제네론의 이 치료제가 승인됐다는 소식이에요. 일본에서. 일본은 미국하고 친하죠?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양정화라도 미국의 허락을 받고, 그쵸? 예전에 미국한테 개겼다가 박살나고 지금 말을 아주 충실하게 잘 듣고 있죠. 유럽과는 혈맹이고. 그래서 미국의 치료제가 유럽의 독일과 이스라엘에 일부 조금 갔죠? 그리고 일본에 가고 있는 거겠죠. 많이 못 갈 겁니다. 왜? 로슈의 생산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승인이 됐죠. 그쵸? 이제 미국에서 좀 조금 얻어갔겠죠. 그런데 이제 치료제는 생산할 수 있는 회사와 국가가 몇 개 없습니다. 다급하다는 거죠. 빨리 어서 줄을 서서 승인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제2의 램시마 꿈꾼다. 셀트리온이 사활 걸고 달려드는 게 2023년 미국 특허 만료 앞두고 스텔라라 복제약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죠. 항체 바이오시밀러. 그쵸? 쌍둥이도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은 원래 똑같이 만드는 게 불가능하죠. 기본적으로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인 제조합 단백질보다 분자 구조나 질량 크기가 월등히 크고 케미칼 의약품은 상대조차 되지 않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항체 의약품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동아ST, 인도 인타스에 기술 수출했다는 소식이에요. 아직은 이게 사실 국내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항체 바이오시밀러로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총 계약 규모가 1억 5천만 달러. 뭐 이제 계약금하고 뭐 여러 가지 로열티나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어쨌든 기술 수출한다는 거예요. 국내 기업들은 이 부분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드렸지만 전반부, 신약 개발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전 과정을 제약 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에서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쵸? 직판까지 치고 나가잖아요. 글로벌 생명과학 연구센터를 세워서 연구원도 2,000명까지, 그쵸? 이게 두뇌를 담당하고 연구, 개발, 생산, 임상, 허가, 직판까지 전반부와 후반부를 다 반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얘네가 굳이 해외에 멀리 기술 수출하지 말고 뭐 이게 헐값인지 아닌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국내 기업이 국내 대표 세계적인 빅팜을 향해 가고 있는 셀트리온이 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반드시 또한 그렇게 되겠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 유럽에서 임상 3상 돌입한다. 이 셀트리온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빠르죠. 내년 하반기 임상 3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시밀러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퍼스트 무버가 가장 중요하죠. 선점 효과가 있겠죠. 케미컬 약품과 다르게 임상을 해야 되죠. 임상 1상, 3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케미컬 약품은 그쵸? 임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의 허가가 끝나게 되면 제네릭이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 시장이 이상해지는데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선점 효과가 무척 중요하다. 그죠? 셀트리온이 가장 중요한 퍼스트 무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선점해 나가면서 셀트리온의 경쟁력이 세계 만천하에 드러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증명할 수 있겠죠? 바이오시밀러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전 세계에서 바이오시밀러, 항체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원가 경쟁력,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원가 경쟁력, 그리고 시간, 속도 면에서 셀트리온을 이길 수 있는 항체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아ST가 과연 셀트리온과 이 경쟁이 될 수 있을지, 그쵸? 퍼스트 무버로 지금 셀트리온이 출시를 할 텐데 과연 이게 경쟁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고 하면 LG화학, 여기 안에 있는 LG생명과학의 고농도 휴메라가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유플라이마를 출시하고 이제 점령을 시작해 나가죠. 얘네가 처음부터 셀트리온과 붙기 어렵겠죠. 그쵸? 일본으로 출시를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셀트리온하고 이거 붙으면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늘 셀트리온의 모토인 원가 경쟁력,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그 누구도 개발하지 못했던, 불가능하고 했던 그런 분야를 개척했던 바로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가 바로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겨낼 수가 없겠죠. 그쵸? 이 바이오시밀러 하나만 갖고도 장기 동향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한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제 레키노라주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 그리고 세 번째로 개발한 그쵸? 치료제의 유효성을 안정성을 보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지금 주가가 좀 더뎌 보이겠지만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에서 이제 에너지가 계속 응축되어 나가고 있죠. 언제 어느 때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으로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그림에서 말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힘내십시오. 40대에서 50대 코로나 중환자가 급증했다는 소식이에요. 기저질환 몰라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보니까 중환자 중 50대가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중환자실 환자 30% 정도는 사망에 이를 정도였지만 지금은 젊은 층이 많이 입원해서 회복한 뒤 퇴원하는 경우도 많다. 이게 중증으로 되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쵸? 자기도 모르게 당뇨를 앓고 있거나 모르고 있던 기저질환이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급속도로 악화돼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방역당국도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은 특히 치료제의 가장 첫 번째 방역의 목적은 뭐죠?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지 않는 것을 예방하는 게 첫 번째이겠죠. 그쵸? 이 부분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미국에서도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해드렸고요. 영국에서도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데이터는 계속 깔릴 겁니다. 한국에서 데이터가 깔리겠죠. 그쵸? 그래서 조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죠. 진단 키트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조기에 치료제가 투여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투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께서 청원을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과 영국에서 이제 백데이터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디 제 돈으로라도 국산 항체 치료제를 맞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40대 가장으로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0대는 가장 소외받고 있는 연령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 연로하셔서 백신을 우선 접종 받으시고 관련 링크와 같이 가장 많은 인원인 40대 이하 접종은 백신 수급의 문제로 뒤로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과 같이 델타 변이가 심각한 상황에 1시간을 넘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마치 전쟁터에 남겨진 기분을 느낍니다. 백신을 못 맞은 채로 마스크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혹여나 마스크에 틈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식당에서는 누군가 기침을 하면 계속 먹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방역 지침에 따라 술 한잔 마시기도 어렵고 하루 일과가 단조롭습니다. 제 주변에 코로나에 걸렸던 친구가 있어서 후유증을 들어보니 아직도 숨쉬기가 편하지 않으며 브레인스토밍도 약간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겠지요. 국내 항체 치료제는 비싸다는 이유로 60세 이상에게만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또는 기저질환 있는 사람에게 국한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 항체 치료제의 경우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같이 60세 이하의 국민에게 국내 항체 치료제를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백신처럼 부족한 상황도 아닌데 가격이 비싸서 재정 부담으로 못 주겠다면 제 돈 내고 맞겠습니다. 60세 이상에 비하여 효과가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입원 시간을 2, 3일 단축하면 그만큼 절약되는 금액도 발생합니다. 지금같이 정부에서 병상 부족을 염려하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빨리 퇴원하면 추가 병상 확보도 필요하지 않고 정부 입장에서도 나은 것 아닌가요? 델타 바이러스는 이미 외국에서 주 점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국내 항체 치료제의 경우 동물 임상에서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혹여나 효과가 없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주셔야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국가의 방역 대책을 여지껏 믿고 따라가는 국민들이 지쳐가는 게 안 보이시나요? 천은미 교수님 말씀처럼 더 쉽게 국산 항체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항체 치료제를 접종하고 싶습니다. 평생을 후유증을 안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디 제 돈으로 맞을 수 있도록 보건당국에서 허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언급드렸었는데요. 항체 치료제를 방역 수준으로 권장하여 백신과 치료제로 K방역의 우수함을 검증해 주세요. 우리 주주님이시죠? 그래서 7월 12일 날 청원하셨는데 4,771명. 많이 부족하네요. 2만 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투여 범위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죠.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환응도 검증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나의 건강, 첫 번째, 그리고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때 건강을 지켜나가서 후유증으로부터 지금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죠? 내 돈을 받고 투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당연히 가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 이 청원했던 거 제가 쪽지로서 고정을 시켜 드릴게요. 많은 분들에게 좀 통원 동의도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코로나 확진자 좀 보고 갈게요. 한국에서도 1842명이에요. 조금 있으면 2000명이 넘어갈 것 같죠? 그쵸? 세계 현황을 좀 보고 갈까요? 미국이 5만 명이 넘었죠. 5만 1815명. 인도가 4만 명대. 브라질이 5만 명대가 넘어갔습니다. 보이시죠? 러시아 2만 명대. 이게 한 국가에서 몇만 명대가 넘어간다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팬데믹 상황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입니다. 아직 엔데믹 가지도 않았어요. 그쵸?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치료제는 반드시 비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인도네시아랑 밑에도 한번 봐볼까요? 아르헨티나 14,000명, 영국 44,000명이에요. 프랑스 2만 명이죠. 다시 늘어났어요. 자, 콜롬비아 11,000명대, 이탈리아 4,000명대, 스페인 3만 명대입니다. 이란 2만 7,000명대, 인도네시아 3만 3,000명대예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바이러스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는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전파가 늘어나고 있어요. 얘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독성은 약할 수 있겠지만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전파력은 더 세진다. 그쵸? 항상 말씀하시죠? 이 바이러스나 이 감염병의 한국 최고 전문가 중 많은 과학자들이 이거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밖에 없고 풍토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결국은 치료제의 시대는 반드시 도래하고 이제 우리는 그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면 됩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천은미 교수님이 연일 방송과 라디오, 많은 유튜브에 출연하고 계시죠. 1, 2주 내 병상 찰 것, 이번 전 항체 치료제 사용에 중증 환자 주료야. TBS 명랑시사에 지금 나오셔서 인터뷰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 이승원, 여기 진행자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중증 환자 위험도가 높은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병상이나 의료 인력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천은미, 지금 병상 자체는 생활치료시설이 한 64% 가동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 병사도 일부는 남았지만 지금 가동률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아마 비수도권 지금 병상이 더 부족해서 특히 충청, 부산, 강원 같은 경우가 평균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도 한 33% 남아있는데 지금 하루에 이 정도 2,000명씩의 확산세가 증가된다면 아마 1, 2주가 되면 거의 병상에 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해서 감염자를 차단시키는 것도 물론이고 지금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생활치료시설에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확진자를 일반 환자로 퇴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순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지금의 치료 단계를 조금 변형시켜서 생활치료시설이 정말 치료시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우리가 항체 치료제를 이번 단계에 전해서 해외처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최소 70%의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나 중증 환자가 사망하는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는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응증을 완화를 해서 18세 이상의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발열이라든지 근육통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폐렴 직전 환자들에게 쓸 수 있다면 많은 병상을 보존할 수 있고 환자들도 조기에 퇴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또 내용을 또 말씀하시고 계세요. 1, 2주에 병상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델타 변이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항체 치료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조기에 투여를 해서 치료가 들어간 군과 들어가지 않은 군들이 굉장히 차이가 다릅니다.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
중증 환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언급하시고 계세요. 항체 치료제를 강조해 주셨고요. 진행자가 원래 드러나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한 지 2주 만에 일단 하자라는 입장인데 방역이 좀 더 연장에 불가피해 보이네요라고 언급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백신에 대해서 집단 면역, 이제 사실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죠? 백신의 역할을 항체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당연히 백신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겠죠? 호주 정부에서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 이상으로 코로나 치료제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미 전 세계는 치료제의 시대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지금 명확한 이유가 나오고 있죠. 백신 접종 이상으로 코로나 치료제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제목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요,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보면 우리는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에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합리적으로 높더라도 환자가 감염되어 결국 병원에 입원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인구에 속한 사람들의 그룹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 호주인의 80%가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인구의 상당 부분은 백신에 내성이 있거나 백신 접종하지 않기로 선택하기 때문에 여전히 질병에 취약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치료법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신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이 코비드로부터 호주인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셀트리온 주주분들은. 그래서 항체 치료제를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이 박사는 이번 환자의 올바른 환자를 선택하면 이러한 약물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후에 사망할 위험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여러 연구를 통해 증거가 매우 강력합니다. 항체 치료제가 유효성에 대해서 지금 여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미국에서 이미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그쵸? 이런 부분을 또 언급을 하고 있고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코비드19가 정말 엄청 무서운 재앙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요. 코비드19가 사라지지 않고 이러한 치료법이 사용 가능하고 과학적 이점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정부는 이식 환자뿐만 아니라 코비드에 걸린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달해 자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만큼 치료제를 구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고 언급을 하죠. 풍토병,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모든 사람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확진된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달해 자금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식 환자뿐만 아니라 코비드에 걸린 모든 사람이. 그쵸?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제약 바이오 포럼이 있었습니다. 여기 류동근 셀트리온 신약 연구본부 팀장이 발표를 했죠. K-팜 대전환기 제약 주권 확보 방안. 그래서 레케노라 8,000명 투여됐다. 지금 임상 3상까지 같이 포함한 거죠. 변이 대응력 높일 것. 그리고 후보항체 CTP63 준비. 콤비네이션 약물 고려. 그래서 이 레케노라주에 대한 이 델타 변이 포함해서 대부분의 변이에 대한 중화 능력,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더 넓은 변이에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콤비네이션, 약물 콤비네이션, 칵테일 항체, 플랫폼이죠. 각구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제 코로나 섹터는 셀트리온의 지속적인 캐시카우가 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확진자와 전 세계에서 이제 치료제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그널이 반드시 포착될 거예요. 끊임없이 앞으로 시차를 두고 캐시카우, 현금 흐름 창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단키트, 그리고 항체 치료제, 그리고 변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인류와 이 세균에 감염되는 그중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이 바이러스, 종합 독감 항체 치료제를 포함하여 끊임없는 이 섹터가 될 것임이 명확관해 보이죠. 결국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레키노라를 기준점으로 해서 일단 레키노라가 먼저 시발타를 터뜨려야 되겠죠. 인도네시아에서 수출 소식과 앞으로 차분히 나오는 각가지 국가의 승인 소식과 유럽에서의 또 다른 소식들과 좋은 소식을 차분하게 기다려 보자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